한 걸음 더 들어가 보는 뉴스 분석 M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길기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 만큼 이 검찰과 관련된 공약들에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죠. 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세웠었는데요. 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와 직무 정지 사태까지 겪었는데 이 때문인지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웠습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검찰의 독자 예산권을 부여하고 검찰이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등 검찰 권한 강화에 공약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정부에서 좀 약해졌던 검찰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군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공약이 있었잖아요. 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대해 본격적인 대수술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의 독점적인 권한의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고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때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그냥 깔고 뭉개버릴 수도 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래도 정상화되지 않으면 공수처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수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 그런데 공수처 폐지도 그렇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도 그렇고 그냥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할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 네.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사 지휘권 폐지나 공수처 개편 등은 각각 검찰청법과 공수처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국회 다수당인 만큼 다음 총선 전까지는 사실상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총선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그때도 또 뭐 여소야대가 되면 또 힘들 수 있다 뭐 이 네, 얘기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윤 당선인 관련돼서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받기 때문에 오는 5월 10일 취임하게 되면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재 공수처가 윤 당선인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못한 데다 지난해 연말 이후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5월까지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건데요.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소 중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중지를 하면 그러니까 5년 뒤에나 다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안에 또 공수처를 폐지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미칠 거예요. 대장동 수사도 그렇고 부인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은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오늘 이제 대장동 특검이나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이 바뀌면 대장동 윗선 수사가 빠르게 전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영향을 이제 받을 전망인데요. 네. 검찰은 아직까지 김 씨를 불러 조사하지 못했고 김 씨의 가담 여부도 결론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사가 큰 사건인 만큼 김 씨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는 5월 취임 이전에 김 씨를 불러 조사하거나 영부인이 된 이후 서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 취임 전에 하는 게 조금이라도 편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취임 후 검찰 인사도 관심이 쏠립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사단이라는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한때 뭐 좌천이란 말도 있었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네, 역시 가장 주목받는 건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일 텐데요. 윤 당선인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적폐 수사 등을 함께했던 한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뒤 검언유착 사건 등에 휘말리며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천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초동 복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각자 다 중요한 자리에 갈 거라고 판단한다며
한 검사장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중앙지검 3부장으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신흥석 서울고검 검사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조국 수사 책임자였던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등이 요직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은 좌천이 이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검언유착 사건 등을 놓고 충돌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나 윤 총장의 징계에 관여했던 심재철 서울 남부지검장, 한명숙 사건 등으로 대립한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취임한 후 오는 8월 검찰 정기 인사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전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분석 M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